안녕하세요. 수능 수학 관련돼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진도가 좀 천천히 진행돼서 우선 죄송하고요. 생각보다 4점짜리 문제는 조금 풀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컨텐츠는 다 15분 정도로 지금 맞춰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4점짜리 문제는 아마 두 문제씩만 풀이를 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11번, 12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제가 이 내용 자체가 딸을 위해서 작성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. 내 딸이 확실히 수학 관련돼서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유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우선은 수학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약간 전투 내지는 전쟁에 임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전투나 전쟁에 임할 때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막,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?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지? 당황만 하면 결국 병사들은 다 죽습니다.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. 전략을 잘 세워서 요 내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전략들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문제 풀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. 먼저 뭔가를 적기 전에 머릿속으로 전략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. 근데 다행인 건 이 전략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문제 속에 힌트가 많이 숨어 있어요.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자세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수학이 그래도 좀 더 전쟁 전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수학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1번 문제이고요. 여기에 힌트가 이미 다 있죠. 등차 수열.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 일반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등차 수열은 당연히 A1 더하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죠. 이게 공차에 해당되는 값입니다.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형태를 잘 보시면 좋죠. 이 형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 형태를 바꾸는 방법, 특히 등차 수열해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. 그리고 하나 더 힌트를 준 게 이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요 결국에는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요 문제네요. 그래서 요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A1과 D만 아시면 이 문제는 푸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첫 번째,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당연히 바꿔줘야 됩니다. 이걸로는 정리가 안 되고요. AK의 A, K 플러스 1분의 1. 요 항은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. 요거는 그냥 분수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는 AK분의 1. 요거는 뭐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. 당연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요 항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곱으로 정리가 됩니다. 플러스 1분의 1.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왜냐면 요 통분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. 통분하게 되면 요 항이 결국에 남게 됩니다.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에 요 시그마는 합인 거 다 알고 계시죠? 그래서 합의 형태가 될 거고요. 요 자체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. 뭔지 아시죠?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빼면 얘는 당연히 D분의 1로 정리가 될 거고요. 그래서 각각은 방정식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D분의 1에 이 항들은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요.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얘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이 돼서
다 항들끼리 소거된다는 건 정리가 되시겠죠. 그래서 제일 끝의 항은 마이너스 k가 5까지이기 때문에 a 6분의 1이 되겠습니다. 앞에 항들은 결국에는 다 지워집니다. 이거 이해되시나요? 요거 잘 생각하시면 되고, 요 A6 때문에 요 값이 여기에 주어져 있죠. 그래서 각각은 A1과 D를 찾기 위한 두 개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전략이 되겠죠. 그 다음은 이제 얘를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 방정식을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우선 요 문제에 의해서 D분의 1에 요 시그마 항을 정리한 겁니다. A1분의 1 마이너스 A 6분의 1로 정리가 될 거고요. 얘가 96분의 5라는 뜻입니다. 근데 이 항은 이미 정리를 하실 수 있죠. 곱하기로 A1 곱하기 A6 분의 A6 마이너스 A1이 됩니다. 그래서 분자가 그냥 OD가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죠. 공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을 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정식 5분의 A1 곱하기 A6은 96분의 5가 됩니다. 첫 번째 요 시그마를 통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하나의 방정식 A1 곱하기 A6은 96이라는 걸 얻어내시면 됩니다. 좀 페이지가 부족해서 잠깐 지우고 접근하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형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A1 곱하기 A6은 96이 됩니다. 첫 번째 방정식이었고요. 여기에서 두 번째 힌트가 나오겠죠. 일반항은 이미 저희가 적어봤습니다. n은 a1 더하기 n-1의 d가 되고요. 그래서 a6이라는 항은 저희가 쉽게 정리하실 수 있죠. a1 더하기 5d가 6번째 항입니다. 얘의 절대값을 씌운 게 결국에는 반대편에는 a1 더하기 7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절대값을 씌운 값하고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마 공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돼야 될 겁니다.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죠.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 씌운 거의 절대값이 얘와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얘는 아마 쉽게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 절대값 부호에서 마이너스를 꺼내서 가져오시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5d가 a1 더하기 7d랑 같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정리하시면 이 a1은 마이너스 12d가 되죠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두 번째 힌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a1과 d 사이의 관계입니다. a1은 당연히 마이너스 6d가 될 거고요. 그리고 요 앞에서 얻은 방정식을 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a1이 마이너스 6d고 당연히 a6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d가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6d랑 마이너스 d를 곱한 값이 96이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D값은 당연히 구하실 수 있죠. 당연히 여기를 정리를 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가능할 거고요. 근데 여기에서 이 값을 당연히 음수로 만드는 값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6D고 마이너스 D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D는 당연히 4가 돼야 될 거고요. A1은 마이너스 24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런 첫 번째 항과 D항을 찾았고요. 그러면 이 합의 연산은 간단하죠. 등차 수열에서의 합은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합은 2분의 n을 쓰시면 됩니다. n이 현재 15고요.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4입니다. 여기에 마지막
항을 더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인 거고요.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24에 15를 공차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14 곱하기 4가 됩니다. 그래서 더하기 56이 되겠네요. 이 연산을 해주시면 되고요. 얘가 요 합이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48이 될,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, 마이너스 48에 56 하면 8이 될 거고요. 그래서 답은 60이 되겠네요. 자,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. 등차 수열 일반항이 요거 된다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요 항을 바꿔서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얘를 가지고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었고요. 여기 절대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큰 힌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1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12번 문제는 약간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우선은 요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값을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는지.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값인 거고요. 이 값, x가 t보다 작으면 이 값을 갖고 t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그래프를 따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각각의 두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요거 넓이의 최대값.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묻는 문제는 대부분은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으셔야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요 넓이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이 필요하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우선은 여기 t는 0부터 6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 x가 t보다 작으니까 0부터 6까지의 그래프만 있으면 되겠죠. 근데 저는 전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얘는 3차 방정식이고요.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형태들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. 얘는 y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지점을 이미 알려준 거예요. 그리고 3차 항에서 첫 번째 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 만나는 지점이 0이고요. 그 다음 지점이 6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9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0에서 6까지만 t가 변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그래프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래프는 모양은 우선 그렸고요. 그리고 아마 시험장에서는 이게 뭘 나타내는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대강 그려보시면 돼요. 저희가 t라는 지점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고요. t보다 작은 구간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. 대신에 t보다 크면 얘는 딱 보셔도 ft 값은 t가 주어지면 당연히 값으로 주어지겠죠. t도 주어지고.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1차 방정식. 1차 방정식이고 t를 대입을 하시면 얘는 항상 ft와 만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끝점은 저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죠. t를 지날 때 ft 그리고 얘의 기울기는 반드시 값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x로 이렇게 감소하는 1차 방정식의 커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부분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걔가 최대값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 문제는 당연히 t가 현재 변수입니다. t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. 그래서 이 t를 가지고 이 방정식을 세우실 수 있으면 됩니다. 저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qt라는 방정식을 세울 거고요. 현재 이 넓이를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여기 t와 ft 지점은 쉽게 구하실 수 있죠.
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좀 필요합니다. 얘는 당연히 y는 0이 되는 지점을 대입을 하시면 얘는 t 더하기 ft가 되겠죠. 그래서 다행히 이 삼각형의 면적은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랫변도 ft, 윗변도 ft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2분의 1의 ft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남은 건 이제 0부터 t까지의 이 면적이 될 거예요. 대신에 t는 0부터 6까지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0부터 t까지의 적분이고요. 이 함수 fx라는 함수를 적분하는 형태입니다. 9분의 1 x에 x-u 나중에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되긴 합니다. 얘를 t 관련돼서 이렇게 적분하신다고 x 관련된 적분이죠. 이렇게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대신에 구간만 0부터 t까지입니다. 그래서 요 넓이를 요 방정식으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넓이는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이렇게 얘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일 겁니다. 이 지점을 찾으려고 해요. 그래서 첫 번째 거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q't라는 값은 요 2가 앞으로 나오죠. 그래서 ft 곱하기 f't가 됩니다. 안에 있는 거는 이게 매개 변수라고 해서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을 해주셔야 되죠.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함수를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.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그러면 요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뒤에 있는 값은 0일 때는 0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f t 값이 되겠죠. 얘는 적분을 하고 미분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. 그러면 이 미분값이 ft의 1 더하기 f 프라임 t라는 방정식으로 정리가 됩니다. 근데 ft는 0부터 6까지는 0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반드시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? 그래서 조금만 지어보겠습니다. 당연히 그래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. 그래프 모양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. 이게 하나씩 지어지는 거는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. 죄송합니다. 공간을 한 페이지에 그리려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. 자, 그래서 f't는 여러분들이 요 방정식을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하신 다음에 걔를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9분의 1은 앞에 있으니까 항들을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정리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. 15의 x제곱 더하기 54x로 정리가 되네요. 두 번째 항 요거 정리하신 다음에 x만 곱하시면 됩니다. 15x 더하기 54로 정리가 되겠습니다. 얘가 fx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시면 되고요. 미분한 뒤에 더하기 1을 한 값이 0이 되면 됩니다.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54가 되겠네요. 54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1을 한 게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 안의 항은 더하기 9니까 63이 될 거고요. 3으로 나눠주시면 해는 금방 찾으실 수 있겠네요.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이 0이 되면 됩니다.
이 값을 만족하는 x 값은 정확히는 3과 7이 있어요. 근데 7은 해가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저희는 요 x 값이 3이면 되고요. 정확히는 t가 3인 경우가 요 넓이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최대값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이제 얘를 가지고 요 qt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요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최대가 되는 지점은 저희가 찾았고요. 그 점은 t가 3인 지점입니다.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를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qt 값을 저희가 잘 이렇게 이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0부터 t까지 얘는 당연히 이따가 적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요거 t가 3일 때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. 3을 대입을 하시면 여기 요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. 대입을 하시면 함수값은 ft라는 값은 6이 되네요. 그래서 요 앞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면적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. 얘는 어쩔 수 없이 적분을 하신 다음에 t랑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. 당연히 0을 대입했을 때는 0이 될 거고요. t만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. 그리고 t는 3입니다. 그래서 9분의 1을 먼저 빼놨고요. 요 방정식은 이미 아까 한번 구해봤죠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.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5의 x 세제곱 더하기 27의 x 제곱이 요 안에 있는 값들을 적분을 한 결과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t와 0을 대입하시면 되고요. t 값은 현재 3이기 때문에 3과 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계산이 조금은 복잡해서 얘네들 값들을 3을 대입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문제는 조금 계산이 지저분해서 좀 별로 좋아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4분의 57이라는 값이 구해질 겁니다. 3을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요. 그래서 4분의 57과 18을 더하시면 4분의 129가 구해질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략을 최대값이기 때문에 미분으로 세우는 거 그리고 이 면적을 새로운 방정식의 형태로 만드는 거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.